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시간까지는 유교 수양론을 불교 수행론과 비교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유교 수양론, 좁혀 말하면 주자의 수양론과 서양의 현상학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수양론의 단계를 나누면요, 2단계론도 있고 3단계론도 있고 5단계론도 있습니다. 2단계론이란 거경 함양과 경물 궁리로 이루어진 수양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3단계론은 미발 공부, 이발 공부, 경물 궁리로 이루어진 수양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5단계로는 보다 세분화해서 미발 함양, 감정성찰, 의욕성찰, 언동성찰, 경물궁리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5단계로는 우리가 서양 철학자, 서양 현상학자 후설의 관점에서 세분화해 본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5단계론에 입각해서 주자 수양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자 수양론의 현상학적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자의 중화 신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형에 나오는 두 개념이 중과 화인데요. 가운데 중자와 이 화합할 화자,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주자가 초기에 설명한 내용을 구설이라고 하고 나중에 새롭게 설명한 것을 신설이라고 합니다. 중화 신설에서 주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설과 비교 관찰해 보니, 즉 이전에 자신이 행한 중화 구설과 비교하고 관찰해 보니 오히려 깊은 강령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몸소 살펴보니 이 이치는 반드시 마음을 위주로 논해야만 성과 정의 덕, 중과 화의 묘에 모두 조리가 있고 어지러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한 몸에서 지각 운용은 마음의 행위가 아닌 것이 없으니 마음은 진실로 몸을 주재하고 동종 어묵에 끊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동종 어묵, 움직이거나 고요히 머물거나 말하거나 침묵할 때에 마음은 끊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요할 때는 사물이 아직 이르지 않아 사물 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려가 싹트지 않았으니 사려 미맹이니 하나의 본성이 온전하고 일성혼연이고 도의가 완전히 갖추어져서 도의 전구이어서 이른바 중인데 중앙 또는 중심 또는 심중인데 이것이 마음의 본체라는 것이고 적연부동한 것입니다. 정막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에 미쳐서는 사물이 번갈아 이루고 사물 교지, 사려가 싹터, 사려 행은 칠정이 번갈아 작용하고 칠정, 지룡, 각기 합당한 것이 있어서 이른바 화인데 조화인데 이것이 이른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고 감이 수통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지요. 다시 한번 중요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과 화는 중형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형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희로 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즉
희로애락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일컬어 중이라고 부르고, 이발이 개중절 위지화니라. 이미 발생했는데 절대에 적중하는 것을 가리켜 화라고 부른다 라고 하고요.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 화야자는 천하지 달돈이라. 이렇게 해서 중심, 중앙,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 조화라는 것은 천하에 널리 도달하는 도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어서 치중화면, 즉 중과 화를 지극화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육원이니라.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육성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중과 화의 개념을 몸으로 체득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주자는 계속 해온 것이지요. 여기서 마음은 동정어묵에서 끊어짐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사물이 아직 이르지 않아 사료가 싹 트지 않았으니 하나의 본성이 온전하고 도의가 완전히 갖추어져서 이른바 중인데, 이것이 마음의 본체라는 것이고 적연부동한 것입니다. 마음의 본체, 이것을 여기서는 일성이라고 하고 또 도의라고 표현했네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용어는 인의 예지할 때의 그 인, 그것이 마음의 본체이고 하나의 성품이고 도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이 번갈아 이루고 사료가 싹터, 칠정이 번갈아 작용하고 희로, 애락, 애오, 욕, 이것이 칠정이죠. 7개 감정인데요. 이것이 번갈아 작용하고 각기 합당한 것이 있어서 이 감정 각각이 그 합당한 것이라면 그 상황에 적중하고 절대에 맞는 것으로 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고, 감이 수통, 느껴서 널리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럼 마음의 작용과 마음의 본체, 체용, 두 가지를 말았네요. 체는 성품이자 인이고, 용은 감정이자 칠정인 것이네요.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등장한 주요 개념들은 사물미지, 사물이 도달하지 않았다. 사려미맹, 사려가 생겨나지 않았다. 사물교지, 사물이 교대로 내게 도달한다. 사려맹언, 사려의 싹이 트여졌다. 칠정지룡, 칠정이 번갈아 작용한다. 각유수주, 각각의 합당한 것이 있다. 감정 각각에 합당한 것이 있다면 감정에 기반을 둔 의욕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칠정지룡이 합당한 것을 갖고 있다면 의욕 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훗설의 용어들을 찾아보면요. 훗설은 수동적 지각이 있고요. 이 수동적 지각에 대한 주의 집중이 있고, 이에 바탕을 두고 수동적으로 지각된 것을 해석하고, 이 해석 내용의 토대를 두고 감정작용이 일어나고, 이 감정작용의 토대를 두고 의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럼 비교해 보면 이 사물미지, 사물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수동적 지각 상태에 해당하겠고요. 왜냐하면 사물미지와 사려미맹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사려가 생겨나지 않았다. 그 사유와 염려가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능동작용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수동적 지각으로 볼 수 있고요. 사물교지, 사물이 교대로 도달한다는 것은 이제 이 수동적 지각 내용에 대해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려가 싹이 튼다, 사려에 싹이 튼다는 것은 이 수동적으로 지각된 것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칠정지룡, 칠정이 번갈아 작용한다는 것은 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칠정에 각기 합당한 것이 있어서 의욕이 발생한다는 것은 감정작용에 토대를 두고 의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자의 이 문장들을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 이 6개념은 다시 헛소리 용어로 5개 정도로 요약이 되네요. 그러면 사물미지가 수동적 지각에 상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발이면서 지각이 어둡지 않은 것은 어찌 마음이 본성을 주재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미발이라는 건 마음의 미발생 상태를 말해요. 미발생 상태. 근데 마음이 미발생 상태인데 지각이 어둡지 않다. 지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절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자는 상태도 아닌 것이죠. 이것은 마음이 본성을 주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마음은 밤과 낮에 일관하여 위와 아래에 통하며 없는 것이 없으니 나눠진 모양으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미발이면서도 지각이 불매인 이유는 마음이 본성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걸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본성을 주재하면서 수동적 지각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자기의 본성, 어진 품성을 관리, 유지, 통제하면서 수동적 지각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동적 지각은 능동적 지각의 전 단계라는 것인데요. 현상학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초론적 자아에 의한 대상 구성의 활동은 크게 능동성과 수동성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며 계속해서 각각이 또다시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초론적 자아라는 것은 자아가 세계애로 초월해 있다. 자아가 세계로 나아가 세계를 이미 만나고 있다. 그렇게 만나고 있음에 토대를 두고 자아가 세계를 구성해 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월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계로 초월해 있다. 둘째,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 초월론적 자, 이것의 활동은 능동성과 수동성의 단계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성작용의 저차적인 층으로부터 순서대로 보아가면 첫째, 수동적 지향성이 있고요. 둘째, 촉발 또는 자극이라는
수동성에 속하는 단계들, 수동적 지향성과 촉발, 이 두 단계니까 복수로 단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적인 자아 대향, 대향은 향한다 이거예요. 자아가 대상애로 수용적으로 향하는 것, 이것을 수용적 자아 대향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고차적인 대상 구성 작용이라는 능동성에 속하는 단계들이다. 그러니까 능동성에 속하는 단계들은 수용적 자아 대향과 자발적인 고차적 대상 구성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동적 지향성이란 초언론적 자아가 능동적으로 대상애로 향하기에 앞서 이미 대상 의미를 의미 상호 간의 내적 결합 법칙에 기초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내적 의미 결합과 의미 발생의 법칙이 연합 법칙이다. 우리가 대상을 만나는데 대상이 단순히 감각 자료들로 주어지지 않고 뭉쳐진 대상으로 주어지잖아요.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돌은 돌대로 구분되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돌의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고 나무의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고 해서 그렇게 개체로서 등장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내적 결합 법칙에 기초하여 비슷한 것 비슷한끼리 모으고 구별된 것은 서로 분리하는 이런 결합 법칙에 의해서 대상들을 단위적 대상으로 구성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역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동성의 두 번째 계기인 촉발이란 연합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미 일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대상 의미가, 연합법칙이나 결합법칙 같은 말입니다. 자아에 대해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아에 대해 자극을 가해 온다는 것이죠. 귀에 소리가 들려오거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거나 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그것이 예컨대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 개개의 음이 있지요. 건반 음들은 하나하나 별개의 음이잖아요. 근데 그 음이들이, 그 별개의 음들이 서로 연합법칙과 결합법칙에 의해 하나의 멜로디를 구성해요. 거기까지는 이제 수동적 작용인 것이죠. 근데 그 멜로디가 내 귀에 자극을 가해 오지요. 그럼 이때 내가 그 자극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능동작용이 시작하는 것인데, 이상과 같은 것이 수동성의 차원이지만 이러한 촉발에, 자극에 자아가 따르는 단계에서 자아는 이미 수동적으로 앞서 구성되어 있는 대상 의미애로 스스로를 향하게 하여, 이게 자아 대향이고요. 능동성의 단계로 이행한다. 능동성의 이러한 최초의 단계에서 자아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대상 의미를 받아들인다. 멜로디를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내가 뒤늦게 멜로디를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여도 이미 과거로 흘러간 그 멜로디 소리는 내가 붙잡아 기억하고 있어요. 수용성은 능동성의 가장 저차적인 단계인 것이다. 이리하여 수용된 대상 의미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에 의해
초론적 자아에 의한 자발적인 의미 부여의 대상이 될 때 구성은 능동성의 가장 고차적인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예, 복잡한 서술이 있었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수동 단계는 수동적 지향성과 촉발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능동 단계도 수용적 자아 대항과 자발적인 고차적 대상 구성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1, 2번의 단계는 수동적 지각의 단계이다. 그리고 3번은 수용적인 자아 대항을 주의 집중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최초의 능동작용이죠. 그리고 주의 집중 이후에 이제 자발적인 고차적 대상 구성작이 나오는데 즉 그 멜로디가 어떤 노래의 멜로디인지를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해석할 때 그것은 고차적인 대상 구성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상 구성이라고 했지만 형태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의미를 대상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을 대상의 의미 해석을 대상 구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수동적 지향성은 신체적 자아의 본능적 지향성이라고 설명되었어요. 이것은 감각 자료들 중에서 동질적인 것끼리 결합하고 돌의 요소들은 돌끼리 결합시키고 나무의 요소들은 나무의 요소들끼리 결합시켜서 나무와 돌이 분리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질적인 것을 물리치는 식으로 감각 자료들을 종합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종합된 감각 자료들의 통일체가 이른바 대상 의미이다. 촉발은 대상 의미가 자아를 촉발하는 것인데요. 쉬운 말로는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용적 자아 대항이란 자아가 대상 의미애로 향하면서 대상 의미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발적인 고차적 대상 구성 작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용된 대상 의미에 대해 관심에 의해 초론적 자아가 이 대상 의미에 명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해석적 대상 구성이지요. 제작적 만들어냄으로써의 대상 구성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1과 2가 즉 수동적 지향성과 촉발 이 두 과정이 수동적 지각에 해당하고요. 3과 4 수용적 자아 대항과 고차적 대상 구성 작용이 능동적 해석에 해당합니다. 마음의 수양 과정 5단계를 주자의 용어들을 토대로 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사물 미지와 사물이 도달하지 않고 사려가 싹트지 않은 상태로서의 미발을 보존하는 단계가 있고요. 둘째는 사려맹언, 사려가 싹 텄다. 사유와 염려가 싹 텄다 하는 것인 지각 해석에서 오류를 방지하는 것. 사려가 싹 텄다는 건 지각이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는 것. 이것도 수양 과정의 한 단계가 되고요. 셋째, 칠정 지룡에서 칠정이 번갈아 작용하는 상태에서 이 감정의 과부급, 감정의 과도함과 부족함을 경계하는 것, 이것도 한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유 유주에서 생겨나는 의욕에 있어서 편중 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단계입니다. 감정이 나름 합당성을 갖고 있다면 감정의 토대를 두고 의욕이 생겨나는데 이 의욕의 편중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또 한 단계가 되겠고요. 의욕의 실천인 언동, 의욕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언어와 행동이죠. 이것의 합당성 여부를 반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수양 과정 5단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전개되겠습니다. 미발 함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물 미지와 사려 미맹을 보존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